밤낮으로 바베큐를 며칠 동안 했다고 뼈와 치와 그리고 살점을 찾아냈음 패티오에서는 불에 걸린 뼈와 피부 조직을 찾았으며 이 사건은 2007년 3월 15일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타니샤는 3월 15일 전 남자친구인 티모시를 만나고 집으로 귀가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그녀의 어머니 게일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타니샤는 1987년 7월 10일 생이며 그녀에게는 5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으며 불행하게도 그녀가 6살 되던 해 그녀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 게일은 그의 새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타니샤가 나고 자란 동네는 휴스턴에서도 그렇게 부유한 동네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타니샤는 그의 전 남자친구 티모시를 16살 되던 고3 시절에 피자헛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직장 동료로 그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티모시는 당시 25살이었으며 타니샤보다 9살이 많았지만 그들에게 나이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니샤는 그의 나이를 가족에게 속이고 그녀의 가족에게 소개를 해주는데요. 타니샤의 가족도 처음에는 티모시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그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자매와 친구들 말에 의하면 티모시는 상당히 집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참견하며 그녀를 자기 밑에 컨트롤하며 그녀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며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하루는 그녀의 어머니는 우울해 보이는 타니샤에게 아르바이트 때문인 것 같으니 아르바이트를 좀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녀는 티모시에 대한 집착에 두려움을 느껴 힘들어하기 시작했다고 친구들은 알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 전날 티모시는 타니샤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주변 사람들과의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녀는 그리 여유롭게 자라지 않았지만 늘 학교 생활에서 열심히 하며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우등생이었으며 2006년 그녀는 집에서 90마일 떨어진 텍사스 A&M 대학의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는데요. 입학과 동시에 티모시와의 관계를 정리하지만 티모시는 타니샤와 반대였습니다. 티모시는 예전 여자친구와 교제를 다시 시작하였지만 그녀에게 연락을 멈추지 않았고 집장을 하였는데요. 티모시는 타니샤를 계속 미행하며 캠퍼스에서도 끊임없이 그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녀의 룸메이트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2006년 크리스마스쯤 타니샤와 티모시는 잠시 교제를 시작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다시 한 달 만에 끝이 나게 되는데요. 2007년 2월 그녀는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3월 스프링 브레이크에 설레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친구와 고향집에서 3월 봄방학을 같이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친구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았지만 집에 돌아간다면 티모시의 집착이 다시 시작될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2007년 3월 15일 티모시는 타니샤의 친구 아파트 앞에서 그녀를 픽업합니다. 타니샤는 핸드폰을 친구 집에 두고 나왔으며 친구에게 그날 찾으러 가겠다고 전하는데요. 그 후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락도 되지 않는데요. 그날 타니샤와 마지막으로 대한 사람은 타니샤의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점심쯤 그녀와 마지막 대화를 하였는데요. 당시 티모시와 같이 있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타니샤는 사라졌지만 티모시는 그녀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행동 및 노력조차 하지 않는데요. 3월 19일 타니샤의 어머니 게일은 연락이 되지 않는 타니샤가 걱정이 되어 티모시를 찾아가 그녀에 대한 행방을 물어보지만 티모시는 3월 15일 새벽 3시에서 4시경 타니샤와 언쟁이 있었으며 그녀는 몹시 화가 난 상태로 집 밖으로 나갔다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린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딸의 실종 신고를 하였고 3월 20일 경찰은 티모시를 경찰서로 데려와 그녀의 행방에 대해 물어보지만 티모시는 타니샤의 어머니에게 했던 말 그대로 새벽 3시경 언쟁이 있었으며 하가 몹시 난 타니샤는 집 밖으로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티모시의 집에서 현장 조사를 하였지만 그는 락스로 집안 전체를 깨끗이 치웠으며 페인트도 다시 칠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안에서 혈흔을 발견하는데요. 집안 전등 스위치, 욕조 모서리, 바닥 타일에서 혈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경찰에게 자신이 그녀를 살해하고 근처 쓰레기통에 그녀를 버렸다고 하였지만 경찰은 그 쓰레기통이 비어있다는 점에서 그가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시신 찾기에 실패한 경찰은 이웃을 탐문하는데요. 그의 이웃들은 그녀가 사라진 이후부터 밤낮으로 바베큐를 며칠 동안 했다고 의문의 말을 전합니다. 그는 또한 이웃에게 곧 있을 결혼식 때문에 바베큐 음식을 한다고 그릴을 빌려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바베큐 하는 동안 매우 이상한 냄새가 났으며 진한 검정색 연기가 그의 바베큐 그릴에서 올라왔다고 전했습니다. 매우 선선한 날씨에도 그는 창문과 에어컨, 팬을 틀어놓고 바베큐를 하였다고 합니다. 3월 16일 저녁 이웃 중 한 명이 그의 바베큐 그릴에서 처음에 닿을 만한 불길을 보고 911에 신고를 했지만 티모시는 소방대원에게 아무 일이 없다고 하고 그의 집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소방대원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이웃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그녀가 실종된 이틀 동안 그의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계속 났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몇 분 동안 돌았다고 하였습니다. 소방대원이 출동 후 하루 또는 이틀 뒤에 티모시의 아파트를 다시 방문하여 집안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것을 찾지 못하였으며 소방대원 방문 후 자신의 그릴과 이웃에게 빌린 바베큐 그릴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다른 주민이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경찰은 그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에서 뼈와 치와 그리고 살점을 찾아냈으며 패티오에서는 불에 그을린 뼈와 피부 조직을 찾았으며 DNA 대조 결과 타니샤의 DNA와 일치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재판에서 타니샤가 자신을 칼로 공격하였으며 우발적으로 그녀를 살해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20년을 선고받기를 원했던 티모시는 재판부에서 99년을 선고하여 지금 그는 복역 중입니다.